발표나 말 잘하는 사람은 거침없이 말을 잘하는 사람인가요? 만약 유재석 씨나 손석희 아나운서가 말하는 중에 말을 안고 가만히 5초 정도 있다면 어떤 느낌 들까요? 방송 사고라기보다는 다음 나올 얘기가 뭘지 더 집중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스티브 잡스가 전 세계 애플바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신제품 발표할 때였어요. 이런 정적들을 가끔 만들어내곤 했는데, 자, 두 글자의 정답 한번 외쳐보실까요? 예, 침묵이죠. 침묵은 금이라고 할 때 그 침묵 말이에요. 이런 침묵은 특히 말 잘하는 사람의 경우 통하겠죠. 네, 그렇지 않은 사람 경우에는 저 사람 좀 어눌하네 라는 말 듣기 십상이죠. 스티브 잡스의 그 침묵의 결정체는 97년 과거 자기가 창업했던 애플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복귀했을 때 그때 개발자들 회의였어요. 한 개발자가 당신 지금 뭘 알고 얘기하는 거죠? 7년 동안 그 세월이 오랜 기간이었는데 견뎌내겠어요? 이런 거의 모욕에 가까운 질문에 잡스는 무려 20초간 물 한 잔 마시고 고개 떨구기도 하고 한숨도 쉬고 침묵에 잠겼죠. 그 질문자에 동의한다는 얘기로 시작해서 고객 경험에 대한 애플의 비전과 자신의 철학을 얘기했어요. 이처럼 침묵은 누군가의 혹독한 비난에 대한 훌륭한 대처이기도 하죠. 네, 침묵을 통해 감정적 대응도 피하고 반성, 수용하는 어떤 이미지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의 뇌는 여러 감각을 동시에 자극할 때 좋은 감성을 느낀다고 하죠. 촉각의 감각을 지향하는 이 자판기를 초콜릿 형태로 만들어서 시각과 미각을 자극한다든지 물 튀고 바람 불고 향기 나는 이런 3D, 4D 입체 영화관 말이죠. 특히 편백나무 향기는 상영 시간이 긴 영화의 깝깝한 느낌을 줄여준다고 하죠. 여성의 잘록한 곡선미를 살린 이 코카콜라 용기의 역사는 이미 100년을 훌쩍 넘었죠. 이처럼 여러 감각들을 연결함으로써 기존의 특정 감각에 소구하는 제품의 고객 가치를 높여주는 마케팅. 무슨 마케팅일까요? 네. 예. 공감각 마케팅이라고 하죠. 코로나 발발 이전부터 체험 마케팅이 부각되기는 했는데요. 공감각이 앞으로의 비대면 시대에 더 부각되는 이유를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오랜 거리두기 생활 속에 더욱더 체험 욕구가 증가하면서 이 오감에 대한 상품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거죠. 둘째, 기술 중심의 하이테크 제품들이 계속 나오면서 인간 감성을 담은 이런 휴먼 터치 제품들이 인기를 끄는 거예요. 사실 마케팅 분야에서도 상품의 여러 감각을 동시에 반영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객 가치를 높여주고 결국 기업에 돈을 가져다 준다라는 이런 사례 실증적으로 많이 확인되어 왔어요. 한편 오감 중 가장 강력한 체험을 주는 감각 무엇일까요? 네, 후각이라고 합니다. 인간 감정의 75%가 이 냄새나 향기에 의해서 생긴다고 하네요. 저도 처음 듣는 말인데. 게다가 광고하시는 분들 가장 중요시하는 기억력에도 오감 중 이 후각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하죠. 다음은 무엇에 대한 얘기 드릴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요새는 과거에 비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 참 많은데요. 과거처럼 하나에 얽매여 있기보다는 다양한 상황 속에 자유롭게 그때그때 자신의 개성을 다양하게 표출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보다는 취미가 중요하고 이 취미도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이 취미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얻기도 해요. 클래스 101이나 탈린 같은 데서 보면 특히 그렇지 않나요? 네, 정답을 소리내서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네, 정답은 네, 가면이라고도 하는 이 페르소나입니다. 이제는 세대 차이에서 벗어나서 다른 세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가족, 직장, 학교 같은 이런 강한 연대감보다는 느슨한 연대, 썸, 뭐 이런 걸 더 좋아들 하시죠. SNS를 통해 잘 모르는 사람에게 더 솔직하게 나를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기업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대신 필요할 때마다 일거리 단위로 계약하는 근로 환경이 확산되는 지금의 상황, 무슨 경제라고 할까요? 네, 이러한 임시직 고용 상황의 배경에는 공유 경제가 자리 잡고 있죠. 공유 경제는 내가 가진 물건이나 남는 시간을 다른 소비자와 공유하는 거잖아요. 예, 내가 가진 물건을 공유하는 형태가 에어비앤비 같은 거라면 내 시간을, 내 남아도는 시간을 타인이나 기업과 공유한다면 바로 이러한 임시직 좌배 형태죠. 한마디로 고객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인데 정답은 네, 기기라고 하죠. 네, 고객과 임시직의 시간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이러한 공유 플랫폼들은 돈은 있지만 시간이 없는 사람, 그리고 시간은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을 연결해 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경제에는 동전의 양면성이 존재하는데요. 임시직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자유로운 업무 환경이 매력적인데 반해 안정적 소득, 4대 보험 등 각자 자신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죠. 즉 기경제는 희소성 크고 전문성 높은 역량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만 좀 멋진 자유직인 셈이죠. 탈링 클래스 101 같은 데서 요새 새로운 기술 학습하는 분들 갈수록 많아지는데요. 이런 기경제와 무관하지 않는 듯해요.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리즈에서도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